목민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신영국 전 문경시장의 지방자치 경험을 담은 책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장을 지낸 신현국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고민이 많습니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19대 대선이 지난 17일 공식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후보별로 유세도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여일에 걸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번 대선 설명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현재 나라 안팎의 사정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었습니다. 가계부채도 1,300조나 됩니다. 실업률이 3.9%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었습니다. 청년 10명 중에 1명이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실직자 수는 1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4월 안보 위기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국에 가까이 가면은 중국이 멀어지고 중국에 가까이 가면 미국이 섭섭해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게다가 개헌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혹자는 현재 우리 상황을 구한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후보가 제가 보니까 15명이 입후보에 있습니다. 후보들의 면면을 훑어봤습니다. 이러한 현재 난국을 돌파하고 추진한 처리할 후보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그런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후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뽑을 후보가 안 보입니다. 둘째, 정책이 실종됐습니다. 대선 때만 되면은 후보들마다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공약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물론 그러한 공약 잘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그러한 공약마저도 없는 선거입니다. 선거가 가까이 되자 후보별로 10대 공약이다 5대 공약이다 하고 막 내놓았습니다. 그냥 졸속 같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내용의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부분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 공약은 없고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네거티브 선거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은 새로운 용어, 새로운 신조어만 등장합니다. 시민들은 텔레비 신문 보기가 싫다고 합니다. 텔레비 신문 보면은 짜증만 난다고 합니다. 과거 선거가 여와 야, 지역 간 갈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년층에서는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그리고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지지 후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렇다고 세종대왕과 같은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2강 3중 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행한 사태를 보면서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는 무엇보다도 오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크고 작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도 모르게 오만한 것인 것 아닙니까? 그 오만은 결국 불통을 가져왔습니다. 참모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와 야의 대표들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승리했다고 힘이 있다고 상대를 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 역사 교훈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누르는 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는 져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져주고 양보하면은 저절로 통합 이루어집니다. 세종대왕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통 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분은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분은 주변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27명의 임금 중 정치적인 이유로 한 명도 죽이지 않는 임금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통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만을 생각하고 나라 발전시키는 그런 지도자 이번에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통하고 통합하는 대통령 되어야 됩니다. 현재 촛불과 태극기, 여와 야, 지역 간, 세대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수로 생각합니다. 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은 반쪽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쪽 대통령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안보 얘기입니다. 안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드 문제 더 이상 좌우고 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 문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안보를 대처하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대통령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업인을 적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누구 덕입니까? 저는 기업인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저 망망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대통령이 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거울 삼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인을 왕처럼 모셔야 됩니다. 기업인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나라 경제 살려야 됩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기업 살리는 것이 나라 경제 살리는 첩경입니다. 네 번째로 부패하지 않고 공정사회 만드는 지도자 되어야 됩니다. 최순실 사건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권력을 가진 자의 오만과 방종이 군데군데 상종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패라는 얘기, 공정사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음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만을 생각하지 않고 지방도 함께 발전시키는 대통령 되어야 됩니다. 균형 발전 얘기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의 땅에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나라, 12%의 땅에서 국회의원 절반을 뽑고 있는 나라, 12%의 땅에서 나라 경제의 90%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계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겠습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 삐뚤어진 균형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불균형 발전은 결코 서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이루셔야 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 수준만큼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분을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